안녕하십니까. 영종도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오늘도 파주시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파주시의 근린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여러 개 경매 사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다녀와 봤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금손부동산은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까지도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 살펴보시고 입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금손부동산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방식은요,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카페로 들어가세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신 후에 검색창에 금손 경매라고 조회를 합니다. 카페명으로 검색하면 이 메인 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들어오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카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가입 인사가 있습니다. 가입 인사란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와 댓글 1개를 남겨주시면 자동 등업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 물건은 많은데 모든 물건을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물건 확인하시고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1층의 상가에 대한 도면이고요. 주차장은 총 6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를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주택으로 올라가는 공동 출입구가 되겠고, 여기는 상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그리고 여기가 후면부에 있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상가를 지으게 되면 이 도로면에서 가시성이 좀 좋게끔 설계를 하는데, 자,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으로 들어간 상가여서 뭔가 음식점이나 그런 업종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가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가 상가 출입구거든요. 자, 주차 공간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 상가를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에서 지나가서 봤을 때, 아, 여기에 상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적정 시세로 받기가 좋은데,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내놔야 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용 면적은 26평이어서 평수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들어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보이네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과 3층은 같은 구조이고요. 현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호실은 투룸이고요. 자, 요렇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구조가 오른쪽 호실이 되겠고, 투룸입니다. 투룸. 굉장히 넓은 거예요. 주방과 거실이 요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투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호실 같은 경우에도 투룸이거든요. 똑같이 투룸이에요. 자, 요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왼쪽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설계가 되어서 투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층과 3층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2층에 투룸 2개, 그리고 3층에 투룸 2개 해서 총 투룸은 4가구가 되는 겁니다. 투룸이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15평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다가구 밀집 지역의 투룸들은 10평에서 한 12평 정도 빼거든요. 방을 많이 빼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평으로 뺐기 때문에 좀 넓은 투룸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세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 투룸, 테라스가 딸린 복층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현관은 여기 있고요. 자, 침실 하나, 두 개, 그리고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 나가면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 잘 맞춰질 수 있는 호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지금 계단 보이시죠? 자,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락방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층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호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용 면적이 20평이기 때문에 아파트 평형대로 본다면 거의 한 25평대에서 27평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봐야죠. 임차인 현황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경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이 되겠고요.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2021년도 4월 달에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낙찰을 받아서 이분이 계속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계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이 나가신다라고 해도 한 80만원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등기부 현황도 권리상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말소 기준 밑으로 모두 말소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곳이 이 가람마을의 카페 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종도에도 운서역 인근에 카페 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단지인 것 같아요. 이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대부분 상가이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아니면 커피 등등등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물건 주변에도 이렇게 운정역, 경의선 운정역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GTX A 노선 운정 중앙역이 개통을 했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보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마트도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다 상가 임대차 맞추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배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1층 상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이 지역만 현장에 임장하시더라도 1층에 거의 공실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정역과 제일 가까운 단지가 이쪽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가주택을 찾는 분들은 이쪽 먼저 찾으실 것 같아요. 운정역 인근에 보면 스타필드가 2025년에 준공 예정에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부동산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개 정도 있나? 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라인만 해도 8개가 있고요. 주변 부동산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임대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개업을 하지 외딴 곳에 절대 개업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만큼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임대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예상 임대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0만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보수적으로 80만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룸이 4가구가 있죠. 투룸 4가구 같은 경우에는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 90만원까지
세팅이 가능해 보였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복층, 투룸, 테라스 구조이기 때문에 한 1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매매가는 역시나 최저가인 6억 3,794만원으로 가정을 해봤고요.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를 하고 일반 대출, 가계대출을 이용할 시에는 한 2억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신탁대출을 이용하면은 80%까지 나오니 자본금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신탁대출을 이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자, 신탁대출을 임대차 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신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 임대료 560만원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이자율 5%로 적용하면은 연간 대출이자 1000만원, 연간 임대료와 연간 대출금을 빼면 5720만원이 나옵니다. 자, 월로 환산하면은 477만원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로 봤을 때에는 단순 수익률로 계산하면 11.63%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적어드린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 금액 거의 3억 8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등록세 제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별도로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호가 같은 경우에는 10억 7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당 한 1,5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를 보자니 9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디스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거래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물은 여기 가운데에 껴있는 건축물이 되겠고요. 최근 실거래가 9억 9,500만원이 뭐냐면 요 건물이거든요. 자,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과 굉장히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면적 72평, 연면적 108평, 건축 연도는 2016년, 여기도 4층 건물입니다. 자, 2024년 5월달이면은 지금 약 1년도 안 됐거든요. 자, 1년도 안 됐는데 9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보자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도 세대수가 5개. 자, 여기 가람마을의 카페거리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5가구가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다 5가구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72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물 같이 투룸 4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세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여기 건축물 현황에 보면은, 자, 지상 4층은 1가구로 세팅을 했고 3층은 2가구, 2층은 2가구 세팅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26평 상가로 구성을 했고요. 디스코 사이트의 실거래 내역만 보더라도 매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근린주택 어떠셨나요? 입지도 훌륭하고 건물 컨디션도 좋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단점을 꼽자면 1층 상가가 좀 애매합니다. 적정 시세로 임대 세팅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좀 저렴한 시세로 임대 세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린주택과 다가구는 일반 중개 매물로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동산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대부분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대출 승계도 안 되거든요. 예전에 대출 승계도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개 매물로는 다가구나 근린주택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는 대출이 나와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선순위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 세팅을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매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은
일반 중개 물건으로 금매 물건 찾지 마시고 경매로 도전하셔서 건물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매기 때문에 진행 절차를 걱정하시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명도를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자, 그런 진행 절차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입찰 대행, 그리고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